이런 이제 2차 전지 주식 같이 지속적으로 뭐 향후 3, 4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물리겠다라는 각오로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때 1월 27일 날 이제 네, 왜 소름인 건가요? C파 제가 이제 멀리 봤다는 거죠. 여기 아니고. 야, 여기 아니고 C파 멀리 봤다고. 네. 멀리 보고 진짜 야 이거는 내가 봐도 깜짝 놀랐다는 거지. 나의 예지력이. 뭘 멀리 보셨죠? 예. 진짜 이거를 제가 어제 오기 전에 방송을 네. 되돌려 보면서 진짜 소름 개소름 돋았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이 무렵 어땠냐면 네. 한국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들 뷰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 뷰를 이제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불경기다. 불경기가 차가 팔리겠냐? 경기 침체에 차가 팔리겠냐? 네. 안 그래도 이제 자동차 살 때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올라서 그래서 차가 안 팔릴 거다. 네. 차가 안 팔리는데 더 비싼 전기차가 어떻게 팔리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더 안 팔릴 거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자체도 그러니까 맨 처음 전제가 되는 자동차 자체도 제가 봐서는 조금 나빠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나빠질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반대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20년, 21년 그때 코로나 이제 때 있었던 이제 자동차는 이연 수요가 있고 그때 이제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갖고 못 바꾼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이제 그때 집에 다 갇혀 있어갖고 전자기기를 다 바꿔갖고 그때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수요 공백이 있을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자랑하려고 제가 갖고 왔죠. 다음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3월 달에 66만 160대를 팔아갖고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데 지금 산업이 딱 두 산업이 좋은데 자동차하고 배터리만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1월 20일 날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 C파해가 멀리 내다봐갖고 소름 개소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보시듯이 현대차 주가가 안 올라요. 이게 개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속상해 죽으려 하거든요. 아니, 실제 이렇게 좋은데 이거 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그래도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사상 최저치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는 거를 좀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갖고 그 일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호실적에도 현대차 주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김작가 TV, 거기서 이제 이 댓글입니다. 리나분이 댓글을 다신 건데, 정의선 현대차장 걱정이네요. 전기차 신청에도 1년, 2년 기다려야 되고, 3년 기다려야 되고, 나도 기다리심, 2년 됐는데 뭐 하냐. 전기차 안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냐. 현대차의 전기차는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이제 모델이 제가 보면은 이제 되게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요. 실제로. 대기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에서 이제 생산 물량을 이제 품목별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갖고. 그래서 협상사항이라 갖고,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해서 잘 팔리는 전기차를 더 만들 수 없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엄연하게 이게 지금 갈려요.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캐스퍼 같은 경우가 제일 좀 요새 인기 없는 차인데, 그거는 가면 내일 당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기가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전기차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면 전기차 생산 대수를 늘리고 캐스퍼 생산 대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이 회사는 그게 안 되는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배터리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제 전기차 대기는 여전히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원활하게 확보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제때 배터리를 확보해야 이게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헤게모니 자체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배터리 업체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를 지금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되게 요걸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CAT 배터리를 써요. CAT 배터리를 왜 쓰냐면 초반에 이제 전기차 막 진행되고 하는 초반 2020년 21 요 무렵에 현대차에서 이제 간을 봤어요. LG하고 SK하고 이제 삼성하고 간을 봤는데 자기가
좀 뭐랄까 현대차는 이제 옛날부터 좀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갖고 삼성도 우습게 보는 게 현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LG나 SK는 더 우습게 봤겠죠. 그래서 너네하고 우리가 합작사를 할 텐데 그 합작사 지분율은 당연히 현대차가 51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그게 조인트 벤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LG나 뭐 SK나 LG는 이제 GM 쪽으로 주로 물량을 많이 밀어주는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SK는 포드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량을 주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CATL 배터리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지금 그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코나, 리로 이런 쪽인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욕하지. 네. 이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죠. 이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죠.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전기차 전환의 시대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이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너무 금뜨고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 헤게모니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적응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봐야 주가는 별 볼이 없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그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지금 이제 위에 빨간색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밑에 까만색이 삼성전자 재고 주수예요. 보시면 2008년도 이 무렵이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이때는 SK가 그때 주가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5천 원까지 갔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 전에 한 4만 5만 원 하다가 10분 1토막 났었습니다. 그때의 재고가 많아져서 되게 문제가 됐었다고 했는데, 그때 재고가 삼성전자 재고 얼마였냐면 6주였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16주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사실은 불경기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안 빠졌어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 9만 원 하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3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가고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개인들한테 2차 전지 팔아갖고 삼성전자 사세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부장 사세요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는 단체로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보시면 이게 이제 8월 달에 IRA 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상승 랠리를 하다가 9월 말까지 한번 떨어졌고요. 9월 말 최저치 이때가 작년 증시 바닥이었던 때입니다. 9월 말이 이제 지수도 바닥이었고요. 이때는 다 떨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9월 말을 바닥으로 치고 10월부터 2차 전지가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11월 중순부터 12월 1월까지 빠지잖아요. 이때에 여의도,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빨리 2차 전지를 팔아갖고 반도체로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여의도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들이 다 롱 반도체, 숏 2차 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여의도 모든 기관들이 반도체를 듬뿍 담고 있고, 그에 비해서 2차 전지는 막 엄청나게 비어 있고, 심지어는 공매도까지 시게 쳐놨다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이제 주식들 갖고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 갖고, 아직도 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반도체 주식 쪽으로 이제 몰이를 하려고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로 옮겨오세요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시듯이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지금 이제 16주면은 16, 한 4개월치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반도체는 특히 재고를 많이 갖고 가면 안 되는 게, 이게 반도체는 1년에 가격이 기본 30%가 떨어져요. 들고 있으면은 30% 무조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듯이 그 이전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중간에 불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4, 5주를 넘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배인 16주까지 치솟은 거잖아요, 재고가. 이거는 지금 주가에 이게 제대로, 이런 현상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는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나서 9만 원 하던 게 3만 원, 4만 원대도 전혀 싸지 않은 거고요. 하이닉스 기준에서 보면은 15만 원 하던 주가니까 뭐 15,000에서 3만 원, 그러니까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났더라도 전혀
싸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싼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사라고 지금 푸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잘 되고 있는 2차 전지를 자꾸 팔아갖고, 순환매 돌아야지. 순환매 도는 건 당신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미리 이제 선점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부추긴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선점이 안 되는 게, 기관들이 다 갖고 있어서 선점할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이미 다 선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가면은 물량바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하니까 여의도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반면에 배터리 아저씨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6만 원대라서 예.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이 빠졌다. 예, 예. 지금 더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져겠냐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많긴 한데 더 빠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빠진 거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빠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때 이제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제 30%가 빠져서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주가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30%가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30% 빠졌어요. 똑같이 30%씩 빠졌었던 겁니다. 그때 기준에서 보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30% 빠질 동안에, 실적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95%까지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만간 1사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뭐, 분기 순이익이 5천억, 6천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뭐 10몇 조씩 하던 회사인데, 95%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만큼 반영해서 최대한 뭐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이 사실 났어야 정상인데, 그래야지 한번 사볼까 말까 고민해 볼 만한 이제 값어치가 있는 주가인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작년에.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250%, 300% 증가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30%가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반영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실적을 반영해서 제가 그때 방송한 이후에 100%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결국 실적 따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잘 넘기셨습니다, 마침. 1월 27일 날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484였고요. 거의 그대로네요. 예, 어제가 2,481. 그러니까 마이너스 0.1%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3 떨어졌네. 예. 나는 지금 제 계좌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갖고, 저는 지난 2-3달 동안에 장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수는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2달 반 동안 그대로네. 예. 8개 평균이 지금 74%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8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예, 제가 추천했던, 항상 추천하는, 그 종목이 지금 8개가 평균 74%의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100% 이상 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 115% 났고, 나노신 소재가 117.8% 수익이 났고, 에코프로가 281.2% 올랐다는 거예요. 마침 또 제가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증권 계좌 열어보기가 겁나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전에도 요 8가지 종목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되게 좋게 보신다. 예. 근데 어쨌든 올랐으면 이 주가라는 건 오르면 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물론이죠. 한 종목씩 좀 한번 좀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그거 제가 이제 점검한 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친절하잖아요. 제가 급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그렇죠. 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좋다는 거 왔을 때 알겠는데 1월 27일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저 새끼가 좀 믿음이 좀 사기꾼 같은 데래갖고 많이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주가도 올랐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실 거잖아요. 다음 보시면 먼저 이제 투자와 투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는 최소 2-3년은 이제 갖고 가야, 사서 내가 2-3년은 들고 가겠다.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면 투자고요. 이제 2-3년 보유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면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지 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괜찮을지 하는 질문이, 지금 사갖고 이제 내일부터 오를지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혹시 내가 사고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 내가 최저점에 샀지, 나도.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4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지금 450% 수익이 났는데, 사실은 그거 아마 제가 6월달 정도 산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사고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 450%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30% 난 게 의미가 없잖아요. 투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마이너스 30% 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그거 알았으면 저도 마이너스 30% 그거 나는 그 시점에 싸갖고 주스를 늘려갖고 수익을 더 많이 냈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는 능력이 없는 거고요. 네. 부족하고. 뭐, 최근 이제 김작가 TV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분들이 사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사실 영향가가 없죠. 예,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김작가 TV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좀 보는데 2차전지 항상 물어보시니까 지금 사도 돼요 물어보면은 지금 사지 마라. 조정 오면 사라.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이제 다수인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영향가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있으면 그럼 언제부터 조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나갖고 그 바닥 지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줘야 그래야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 오면 사라는 얘기가 영향가가 있어지거든요. 조정 오면 사라. 그 얘기는 뭐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언제 에코프로, 예, 그렇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지금 이제 23만 원인데 너 한 달만 기다리면 이게 18만 원이 될 거야. 그럼 18만 원 돼서 그때 사. 라고 얘기해야 그게 영향가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거면 사실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이제 보신 분들이 시간만 낭비한 그런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갖고 갈 만한 주식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거 고평가니까 앞으로 2, 3년 더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이걸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다. 그런 거를 갖고 사실은 얘기해야 정상적인 이제 건설적인 이제 얘기가 되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겠죠. 조정 오면 사라.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예. 질문 자체를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지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불과 뭐 74%씩이나 많이 오른 지금 현재 가격도 여전히 저렴한지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저울과 같다는 얘기를 이제 벤자민 그라임이 하셨는데 저는 이 장기적으로 체중계 저울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30년 한 업무를 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 주식이 적정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가 되어 있냐 이거는 제가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때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사시면 다음 주부터 올라갈 겁니다.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사고 들고 가시면 3년 들고 가시면은 언제는 한번 올라가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면은 한 10배 정도 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운이 좋아갖고 그 방송하고 그 다음 주부터 사실 오른 것 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투자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된다면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이제 제 K 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제 이런 좋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라고 배터리 아저씨 오르기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피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정이라는 얘기인 즉슨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면 겁내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조정이 올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정이 두려워할 거는 조정이 아니고 이 주식이 하락하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빨리 파셔야 되는 거고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파셔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2차 전지 주식 같이 지속적으로 뭐 향후 3, 4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조정은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조정이 오면 물리겠다라는 각오로 일단 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 30%든 50%든 사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샀는데 조정이 오면은 그때 나머지 남아있는 50%나 70%를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 주식을 내가 어떤 시점에 사느냐, 어떤 가격에 사느냐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네. 그 우수한 기업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동행하느냐 하는 타임이 중요하다. 타임.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이제 네. 그 위대한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잘 갖고 있어서 그 보답으로 지금 이제 플러스 450%라는 이제 네. 큰 대가를 제가 이제 좀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는 한 45% 이렇게밖에 수익이 안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나쁜 회사다,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에코프로는 그 올라가는 때가 먼저 왔을 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천천히 오겠거니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네. 그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그 평가한 거에 따라서 뭐 어차피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갖고 가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지금 책에다가 박아갖고 있는 상태가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데 23년에 오르든 24년에 오르든 25년에 오르든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3년을 제가 한번 갖고 가보겠다 하는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 투자를 하시면 너무 그렇게 저렴하게 사시려고 사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배 올라갈 주식인데 이거를 이제 10% 떨어진 가격에 사면은 이제 11배 올라가겠죠. 그럼 10배보다는 11배가 낫겠죠. 근데 이제 11배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못 사면 그러면은 10배 수익 기회를 영영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사서 뭐 10배라도 먹는 게 낫죠. 네. 뭐 10배든 11배든 뭐 그게 뭐 되게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